일단은 본인이 생년월일 어떻게 적어야 돼? 생일월일 대주님 사주로 따진다고 하면은 집에 들어오면은 나쁜 놈이 돼야 되는 사주고 집 밖으로 나가면은 호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예요. 사주 자체가 이민생이라면은 이 사주 자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적인 사주가 되게 많아야 되는 사주거든요. 원래는 이 사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는 집 안에 들어오면은 공산당이 돼야 되고 내 고집이 많아야 되는 사주고 밖에 나가서는 호인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되는 사주가 되게 많아. 근데 기후생이라 1월 20일생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사주가 되게 많아요. 사주 자체가 보수적인 면이 되게 많으신 사주팔자란 말이지. 그래서 내 틀에서 만들어서 가는 게 되게 많으신 사주팔자예요. 그리고 내 틀을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내 밥그릇 안에 들어오는 게 싫어야 되는 사주고 되게 열려있는 마음 같으면서도 내 마음이 닫혀있다는 소리가 나와. 근데 문제는 이 대주님 사주나 기주님 사주는 솔직히 일부 종사는 어려운 사주라. 멀리 떨어져서 살거나 흩어져서 살으라는 사주팔자가 되게 많아. 기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열흘을 간다고 해도 솔직히 답이 없어. 한 지붕 안에서 살기보다는 끊어져서 사는 게 되게 많은 사주팔자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이별 공방이 들어 있어서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게 낫다는 소리가 나와요. 사주에서는. 근데 같이 사실 겨? 같이 살기에는 조금 답답할 텐데요. 왜? 왜냐면 대주님 사주보다는 대주님 사주도 답답하지만 기주님 사주도 답답해. 근데 사주 자체가 가르치는 사주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입으로 먹고 살으라는 사주가.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세요? 아니 그냥 뭐 소일거리도 하고 있어. 근데 가르치는 사주가 되게 많아서 학교 선생님 했으면 딱인데? 아 교사 자격증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주 자체가 가르치는 사주가 많아서 차라리 교사를 하거나 그쪽으로 가셔서 살았으면은 훨씬 편하신 사주팔자. 근데 대주님이 사주가 금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도 대주님도 어찌 보면은 나라녹을 먹거나 쇠붙이와 같이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게 되게 좋으신 사주팔자란 말이에요. 뭐 어떤 게 있나요? 세부치라면. 그러니까 뭐 금속하고 관련된 업종, 업 자체가. 그래서 나라녹을 먹든가 차라리. 그래서 군인, 경찰 이런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내가 일을 하는 때 쇳덩어리를 가지고 일을 하는 그 업종으로 가시는 게 되게 좋거든. 근데 사주 자체가 여성스러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맞춰가야 되는 게 있는 반면에 약간은 단기 집중력이 좀 강해요. 그래서 길게 무언가를 해서 길게 가기는 조금 힘이 드시고 그러니까 일은 하시되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호기심처럼 팍팍 꽂혀서 무언가를 자꾸 들어가는 그게 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업을 무슨 일을 하세요, 대주님? 지금 또 다른 일 쪽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거요? 자격증 같은 거 따려고 그러니까 원래 하시던 일은 따로 뭐 장사 쪽으로. 자영업으로. 근데 금속하고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그 전에 그 변호사 공부도 했었는데 네. 안 돼가지고. 왜 관녹을 안 드셨대? 나라녹을? 공무원 안 하셨어요? 예. 왜냐면 관녹, 나라녹 먹는 사주가 딱 들어박혀 있는데. 근데 꽃이 필라 그러면은 5, 6월 되면 꽃은 필 거야. 왜냐면은 대주님 사주로 따진다면 작년, 재작년이 일은 안 된 거는 아닌데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게 제대로 안 됐다는 소리가 나거든요. 떨어져서 사는 게 가장 좋으신 사주고 일부 종사 쉽게 해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가는 게 더 낫다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주님이 생각이 많고 약간 우유부단해. 내가 칼같이 끊으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사주에서는 냉정함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칼처럼 끊지는 못하실 거란 말이지. 제가요. 네. 사주 팔자 자체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따지면 같이 살기는 힘들어. 떨어져서 사시는 게 더 맞아요. 입에 공방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뭐가 궁금한데 본인이 진짜 답답한 거는요. 제가 네.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고민이냐면 정말로 남편하고 오래전부터 이혼을 걱정, 네. 그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좀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남편이 보통 평소에는 또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네. 술만 먹고 그러면은 또 도박을 하거나 또 밤새워 뭐 밖에서 지내다 보니까 네. 또 들어오는 날 또 막 띄엄띄엄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부딪히거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대주님 사주로 따진다고 해도 한량 사주는 있어요. 보수적인 금의 사주가 있는 반면에 그래서 집에서는 나쁜 놈이고 밖에서는 호인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남편분 사주 자체가 한량 사주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량이라는 사주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부어라 마셔라 쉽게 해서 주색 잡기에 능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주 속에서 틀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버리지는 못하실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한량 사주가 있는 분이 어느 정도를 지키면 모르겠지만 대주님 사주로 따진다고 하면은 너무 푹 빠지는 게 있어요. 호기심처럼. 그리고 이 집안에서 조상에서 바람이 불어서 귀문살이 열려 있기 때문에 대주님이 획가닥하는 게 있어요. 한순간씩. 그렇기 때문에 대주님하고 산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술 때문에 네. 집에 들어오고 뭐 안 들어오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네. 생활비 문제도 그렇고 네. 또 제가 많이 또 그만큼 실망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제 삶이 많이 정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많이 좀 암울하게 생각된 적이 많았거든요. 기준님 사주에서는 솔직히 혼자 사는 게 더 나은 사주팔자예요. 본인이 내가 혼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맞지 누군가하고 같이 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대주님하고 산다고는 해도 본인이 가장 아닌 가장 역할을 해야 되고 본인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님 삶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량 사주도 있지만 틀 자체에 고독살이 있어서 외롭게 혼자 사는 게 가장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네. 진작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네. 아들 때문이거든요. 딸은 결혼해서 이제 가정도 있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아들은 아직 결혼 전이니까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런 이혼에 대한 상처가 또 애들 그 아이의 결혼에 나쁘게 영향을 미칠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참고 살아가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손이라는 것도 사주팔자가 있잖아요. 그죠? 사주팔자가 있으면은 내가 한쪽에서 기울어진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도 그분 사주팔자야. 사주에서 타고났단 말이야. 근데 같이 간다고 했으면은 그거는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야. 왜? 한쪽의 기운을 그쪽에다가 품어져 간다고 하면은 그것만 보고 있으면 본인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은 일찌감치 자손도 어려서 내가 편부편모스라 해서 살아나는 사주가 있는 것처럼 내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 자손이 양쪽에 부부가 다 부모가 앉아서 있는 상태에서 결혼식에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드님 사주팔자 속에 그게 배겨 있어서 그래. 그거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혼을 쉽게 결정을 못하는 이유인데 네. 또 한편으로는 또 남편에 대한 뭐랄까 연민 그런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혼자서 우리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걱정도 되고 근데 이게 걱정이지만 미워서보다는 불쌍해서 제가 그런 이혼을 갖다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본인 타이타닉에 같이 빠져 죽을 거예요? 왜냐면은 세상에서 불쌍한 거는 내가 제일 불쌍해. 본인이 제일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선 저 사람이 불쌍하다? 그럼 내 삶은 어떻게 돼? 본인을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 왜? 아이들도 성장할 만큼 성장했잖아.
그럼 자기 길은 자기가 풀어갈 수 있게끔 길은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편이 맨날 힘들게 하고 한량사주로 살면서 나를 고달프게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연민을 느낀다는 건 솔직히 배부른 소리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삶을 먼저 생각을 하고 본인이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본인 삶을 먼저 생각해야지 남편을 먼저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남편보다는 아이, 특히 아들 걱정이 제일 크거든요. 아니, 이혼을 하고선 남편분한테 그러면 결혼식 할 때 자리라도 채우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근데 또 우리 사회 편견이 이혼한 부모가 있으면은 또 좋게 안 보니까, 또 아들이 아직까지 이혼 결혼 전이니까, 결혼 전까지는 그래도 부모 다 있는 집안으로 결혼을 시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두 분 사주에서 삶을 따진다고 했을 때 그거는 과욕이에요. 그 다음에 아드님 사주로 따진다고 해도 그거는 과욕이야. 그냥 그 자리만 채워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은 그동안에 그냥 이혼 서류는 찍지 마, 도장은. 그 대신에 떨어져서 살아. 그럼 또 궁금한 게, 앞으로 뭐 계속 떨어져서 사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는 게 사주에서는 이별 공방이 진작에 들어있어요. 대주님 사주 자체가 고독살이 들어있고 외로운 사주라서 무언가를 만들어가기는 힘들어요. 그럼 이혼을 하는 게 좋은지 진지하게 정말 생각이 가장 내가 생각했을 때 추천은 이혼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서 살 수 있는 사주가 아닌데 그거를 꾸역꾸역 참고선 그냥 오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준님 사주 자체가 우유부단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깨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이별은 하셔야 돼. 같이 살아봤자 답이 없어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뭐 저도 아이가 막 다 결혼을 했으면 상관없는데, 아직 결혼 전이가 아니 너무나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시는데 그거는 답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핑계가 될 수가 없어. 아이가 쉽게 해서 10살 미만, 진짜 부모의 손이 가야 되는 나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컸잖아요. 그럼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할 수 있는 나이잖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고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자식들은 어떡하라고. 사회적인 편견이라는 거는 그건 한쪽일 뿐이에요. 자기 사주팔자가 있으면 자기 길대로 갈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괜한 고민으로 내 삶을, 내 행복을 날려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아닌 걸 잡고선 지금 계속 이끌어가잖아요. 그럼 이혼을 해도 그 아들을 이게 뭐 이혼하셔도 아드님이 흔들리거나 깨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열어갈 수 있는 자기 길은 사주팔자는 있기 때문에 아드님이 겉으로만 그럴지 몰라도 내가 볼 땐 되게 보수적인 면이 강해. 그럼 내 고집이 강하다는 얘기고 내 기운 자체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깨질 일은 없어요.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남편은 또 어떻게 뭐 잘 지내는지 그것도 조금은 궁금하거든요. 니나 잘 사세요. 뭔 남편 걱정을 하고 앉아 있어. 뭐 미운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미운정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편분이 이혼한다고 했을 때 본인 생활비나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줄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먹고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내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은 그냥 남이야. 이혼하고 나면 알아서 살겠지. 왜? 여태까지 하고 살았던 방법이 있잖아요. 그분이 진짜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이렇게 안 살았겠지. 그러면 자기 삶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갈 거란 말이야. 그건 신경 안 써도 돼. 본인이 헤어지고 났는데 뭔 걱정을 해. 내 살 길이 바쁜데.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들이 흔들릴까봐 걱정하는 거는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별을 하는 게 식구들을 위해서도 좋으실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생각만 해왔지 정말 뭐 결단 내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하다고. 그러니까 기준님 사모님 자체가 사주팔자가 그거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내가 저 돌멩이에 깔릴 거는 뻔히 아는데 그냥 말만 하고 앉아있지. 그러면서 시간만 가고 세월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사람이 답이 없어. 그러면 이혼을 하면 확실히 저한테는 더 괜찮아지는 건지. 훨씬 나으니까 추천을 하겠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밤새서 집에 들어와. 그죠? 그럼 본인 삶 자체가 즐겁겠어요? 그거를 안 보고 내가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신경을 안 쓰고 내가 그냥 혼자서 사는 게 더 즐겁겠지. 그거는 어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신경 쓸 일이 없어지면 내가 훨씬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은 하셔서 내가 내 혼자의 단독의 삶을 찾아가는 게 본인한테 추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도 아이한테는 아빠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따졌을 때 아버지가 무슨 역할을 해줘, 울타리로서? 그래도 있는 거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니, 존재는 이혼한다 그래도 그 아버지는 있어. 죽은 게 아니잖아. 그 아버지가 죽었어? 없어졌어? 그게 아니라 어차피 울타리는 있어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 근데 엄마 뱃속에 만들어질 때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랑 같이 만들어줬잖아. 단지 엄마 아버지가 한 지붕 아래 안 사는 것 뿐이야. 아버지란 존재는 있지. 그리고 나중에 결혼한다 그러는데 와서 자리라도 좀 채워줘 그러면 아버지라면은 와서 자리는 앉아 있겠지. 그리고 본인하고만 헤어지는 거지 그 부자 간의 연은 끊지는 못해요. 그럼 연락하고 지내고 하겠지. 그 생각을 하세요.